자, 피프티라고 검색을 하자마자 엄청난 기사들이 오늘 오전부터 거의 폭발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피프티 키나의 깜짝 놀랄 기사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야, 첫 정상금 1,000만 원 기부,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기사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게 피프티 키나 첫 정상금 1,000만 원 기부, 현명한 행보다라는 이 기사 타이틀만 봐도 아마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감탄하시고,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깜놀 행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키나가요, 세상에 첫 정산을 받고 1,000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키나의 첫 정상금은요 1,000만 원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게 막말로 9,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요 1,000만 원 기부면 9분의 1입니다. 9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기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9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기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단돈 10,000원도 내 주머니에서 기부로 나간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키나는 그걸 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프티 멤버 키나가 그것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첫 수익 정산을 받고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안적 십자사를 통해서 기부를 했는데, 야, 음원 수익을 처음으로 정산받고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굉장히 키나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지원 활동을 소개를 받게 되었고, 이 청년들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과 꿈을 응원하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뇌피셜이 아니라 기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접 한 설명입니다. 이 키나의 기부금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라고 해요. 이 대한적십자사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키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 도움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오히려 감사드린다. 모진 세상 앞에 놓인 청소년들이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곳에 도움 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셨다. 자신이 기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부를 하면 막 자화자찬할 법도 한데, 이 키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죠? 이 적십자사 회장님도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키나 씨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키나가 왜 이런 기부를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봤을 때 키나 본인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키나가 어린 시절부터, 학생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하며 오디션을 보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때 키나와 함께 있었던 산푼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 키나의 이야기에 딱히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키나는 그럼에도 꿋꿋이 자신의 꿈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비록 피프티의 가처분 소송전에 함께 휘말리긴 했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멤버들을 설득하여 복귀를 외쳤던 당사자가 바로 키나이지 않습니까? 결국 키나는 자신의 긴 연습생 시절, 7년간의 연습생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최근 빌보드 뮤직 어워즈도 다녀왔죠. 자신이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에게 극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하여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 같아요. 정말 산푼이들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오히려 팬분들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키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습생 시절을 지나 겨우 데뷔한 꽃을 피운 피프티가 너무나 소중했던 키나는 멤버들의 부모님들에게 어트랙트의 첩자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멤버들을 설득했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복귀가 얼마나 뜻깊고 기쁘겠어요. 더불어서 직접 비용, 투자 비용까지 전부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은 키나에게는 플러스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첫 정상금을 수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9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1,000만 원 기부라는 건요, 결코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3천만 원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3분의 1을 기부한 거고요,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기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저만 해도 그 정도 기부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키나가 얼마나 지금 극찬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죠?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각종 연예기사 뉴스의 탑 랭킹을 차지했습니다. 연예 관심 뉴스 순위에서요, 지금 보이세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그만큼 키나의 이 깜짝 놀랄 감격적인 행보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뿌듯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댓글 반응을 볼까요? 현명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피프티의 키나가 첫 정상금을 받고 1,00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다니 진짜 현명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를 가장 현명하게 기회로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된 거 얼른 새로운 3명 멤버 뽑아서 빨리 출격하길 바란다. 나가리 3분은 뭐 하는지 근황도 좀 궁금하다. 피프티에서 가장 현명한 아이다. 4명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멤버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대중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피프티 키나의 1,000만 원 기부 소식에 덜덜덜이라고 떨면서 게시물을 올리자 조회수가 무려 13만 4천회가 넘어갑니다. 추천수가 300개가 넘었고요. 댓글이 132개가 달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흑발 볼수록 예쁘다. 자신들 소속사 출신 아이들 띄우려고 이런 애를 금발로 만들어 놓고 영상도 업로드 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나 해대는 덕이버스 생각할수록 킹 받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푼이들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 된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고요. 극찬이 쏟아집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라는 말이 정말 많고요. 소속사가 정말 잘 케어해준다. 키나는 지금 모든 게 감사한 상태가 아닐까. 똑똑하다, 현명하다, 새로운 대전의 딸 아닌가. 이런 극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대형 커뮤니티 역시 조회수가 8천회나 넘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보니까 와 덜덜덜 역시 키나다. 덜덜덜하다. 어린 날에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길 기대한다. 제대로 노젓는다. 뭔가 할 줄 아네. 키나 신이다. 기부천사 키나 꽃길만 걷자. 와 덜덜덜이다. 이쁘긴 엄청 예쁘다. 응원하겠다. 센스 있다. 정말 엄마가 키나를 구했다. 키나 잘했다. 삼푼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다. 그 사이에서 고생 많았겠다. 진짜 이 판단에 대해서 굉장한 극찬과 흑발이 신의 한 수다. 흑발이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키나에 대한 컨셉 아니겠습니까? 컨셉도 잘 잡았고 거기에 기부까지 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많은 대중들과 수많은 피프티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도 키나에 대한 칭찬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모이고 모여서 피프티와 어트랙트를 향한 많은 여론이 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시 영상이 비록 별로라고 할지라도 키나와 어트랙트를 위해서라도 이 키나의 이름이 들어간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게
실제로 가수들에게 많은 평판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키나를 등진 채 산푼이들을 위한 편파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여전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후속 보도를 해야 하는 순서를 한참 지나쳐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영했지만 이건 역시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빚을 1억 남기고 실종 지적 장애남 방송 직전에 극적 발견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어그로성 기사를 내면서 여전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피프티에 대한 편파 방송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하게끔 여론을 많이 조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다른 방송편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이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상한 여론을 자극적으로 지금 계속 뿜어내고 있다. 이런 비판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게시판 어떻게 됐을까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쭉 보니까 정트리오와 SBS 그 알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이상한 글도 있고요. 반대로 편파 거짓 방송에 대한 사과 언제 할 거냐, 그 알은 폐지가 답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SBS 폭망이다. 왜일까요? 바로 유니버스 티켓 때문입니다. 유니버스 티켓 벌써 3회차나 방영을 했거든요. 첫 방송 때부터 시청률 폭락을 경험하더니 3회차 때는 더 폭락했습니다. 최악이에요. 지금 최악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게 바로 SBS의 유니버스 티켓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보면 3회차 방송이 이렇게 11월 18일, 25일, 12월 2일 이렇게 3회차 방송이 있었는데 첫 방송이 1%를 겨우 넘기더니 2회차 때 0.9%로 하락을 하고 3회차 때 0.7%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심각하죠. 더불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요. 유니버스 티켓 PD가 한 후보에 논란이 있어서 아니다! 라는 인터뷰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인터뷰하면 뭐합니까? 대중들이 일단 관심이 없고요. 대중들은 일단 유니버스 티켓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냐. 왜냐하면 저 유니버스 티켓 자체가 아시다시피 걸그룹 오디션인데 이 걸그룹과 K-팝을 도박판으로 비유를 한 편파 보도를 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정타가 되면서 SBS에서 아이러니하게 걸그룹 오디션을 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이콧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SBS의 균열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유니버스 티켓 시청률도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일까요? 더불어서 일반인 3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트리오 멤버들 아시다시피 자, 이들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8차 입장문 본안 소송을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때 이후로 지금 어떤 입장문이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본질을 다투겠다라고 한 10월 26일 지금 벌써 12월 초니까 한 달을 훌쩍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어떠한 입장문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측성 기사는 멈춰달라라고 했지만 이때까지 입장문을 누가 내라고 등 떠민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으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던 무지성에 가까운 주장을 하던 입장문이 끊기더니 갑자기 추측성 기사를 하지 말아달라. 언론을 자신들이 이용해 놓고 불리해지니까 기사 내지 말라. 막 나간 거죠. 근데 이 산푼이들 사이에서 이미
내부 균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니, 자, 일반인이 된 3명, 연예인을 포기한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만약 연예인을 포기할 정도의 각오였다라면 벌써 사죄를 했고 상황을 종료시켰으며 이미 일반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을 거다. 하지만 본안소송 왜 준비하겠나?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가 뭐겠나? 연예인으로 복귀했을 때 우리는 잘못 없다. 변명거리, 그 변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냐. 누구보다도 가수로 복귀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삼푼이 3명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 포기할까요? 8차 입장문까지 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소송에서 이기려고 할까요? 그저 위약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애시당초 60여 개의 상표권을 그렇게 많이 출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자 활동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의 진행 상태만 두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3트리오 멤버들 내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미 여론들 사이에서 이 템퍼링 사태의 주동자가 누군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주동자는 시오라는 멤버 아니겠냐? 입장문도 다 시오가 썼던 것 같던데 그 입장문 자체가 자필 입장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한 멤버의 부모님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히 시오라는 멤버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논란으로도 많은 의혹을 빚었는데 중요한 건 팩트가 이겁니다. 굳이 3명을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멤버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다. 입장문에서 아프다고 동정론 구할 때는 또 특정 멤버는 간결하게 적었다. 어쨌건 공범인 건 팩트다. 행동대장이 나뉠지도 모르지만 공범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3트리오 멤버들이 결국 키나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이 3명들 사이에 2명이나 키나와 함께 복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왜 복귀에 대한 조건을 한 명은 제시했고 나머지 한 명은 복귀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안하거든요. 만에 하나 저런 소송전에서 패배할 경우 자신들이 입장문에 냈었던 자 이런 거 막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막 불합리한 회의에 마치 끌려나간 것 같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템퍼링의 공동인 것이 밝혀질 경우 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들 중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복귀를 원했다라는 건 자신들이 이미 내부적으로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이 3명, 서로 간의 내부 분열, 서로 간의 폭로전 벌어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이 삼푼이들에게 많은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한 변호사분이 그랬죠. 보통 이렇게 템퍼링이나 공범에 향할 경우 이 공범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 그런데 3트리오 사이에서도요. 누구는 복귀하려고 했고 누구는 굳건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균열이 났어요. 이 3트리오들 서로 만나지도 않은 채 아마 연락만 주고받을 텐데 이미 시간이 마지막 8차 입장문을 낸 지도 한 달이 넘었고요. 최초의 가처분 소송 기각 처리가 된 이후로도 거의 4개월 이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 멤버들 사이에서 다시 누군가 돌아오고 싶어하는 복귀의 마음, 그러한 것이 결국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너가 더 많이 원했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들의 뒤에는 부모님들이 있죠. 이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한 욕심으로 인하여 많은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자, 그게 맞다면 이 부모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는 강력하게 총대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형량이 10년이면 3.5년, 3.5년, 3.5년 이런 식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주동자로서 총대를 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려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이들 사이에서 끔찍한 내부 분열이 이루어진다. 결국 이들 중에 한 명은요, 어트랙트로 복귀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가수로서 복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트랙트 측에 사죄를 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건 손해배상을 받건 독자 활동을 하건 어트랙트 측에 SOS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키나는 이런 극찬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삼트리로 하면 이거 검색 안 해보겠습니까? 두 눈으로 안 보시겠어요? 저는 매일 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매우 궁금하네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뭐라고 하느냐?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방송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이 이야기까지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지지하는 요 지지 세력 보이십니까? 요 계정?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작성한 후 기자가 발은이 어딥니까? 법무법인 발은이잖아요. 법무법인 발은 측에 연락을 취했다.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본안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 삼프니 멤버들이 어트랙트에서 단순히 잘렸다라는 얘기가 저 롤링스톤지 전 세계의 음악인들이 보는 매거진에 실리니까 잽싸게 이 삼프니 멤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니다. 법무법인 발은 측에 연락을 취했고 여전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직 3트리오는 끝나지 않았다. 요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아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둔하고 이런 얘기를 막 댓글로 남기고 영상도 남기고 참 무슨 말이냐. 아란이라는 멤버를 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이 롤링스톤지에 실린 이 피프티 기사에 어떻게든 좀 얹혀가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3트리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좀 얹혀가려는 아주 어설픈 온라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헛웃음이 나고 이 사태를 알게 된 이 많은 또 피프티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들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롤링스톤지를 또 비판하고 있죠. 자신들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아니 지금 정말 진심 어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번 틱톡 그리고 유튜브 영상 쇼츠 큐피드 커버가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무 커버 영상이건 노래를 커버한 영상이건 연말 차트에 다시 한번 이 빌보드 연말 차트에 큐피드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여러 부문에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역주행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룹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음원 수익으로 직접 비용, 투자 비용을 다 변제를 하고 정산까지 했다라는 건 새삼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다. 바이럴 음원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2월, 3월에 신규 주식 발행하여 급히 3억 투자 받으신 것 같던데 전홍준 대표님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어트랙트 측에서 프로젝트 비용 중에 바이럴 음원 마케팅으로 3억을 이렇게 긴급하게 또 시술한 게 눈에 보여지죠. 어찌됐건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의 이런 자료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얼마나 이 피프티 멤버들을 계속하여 화제가 되게끔 온라인상에서 계속하여 뜰 수 있게끔 노력했는지 애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면 여전히 이 산푼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헛소리 망발을 온라인상에 퍼뜨리고 있죠.
오죽했으면 과연 저 세력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정말 삼푼이들을 단순히 지지하는 세력들이 맞긴 한 거냐. 삼푼이들 본인들이 아니냐. 본인들과 연계된 배후 세력들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 아니냐. 다양한 비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모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저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쉽지 않은 결말에 다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피프티 사태에 있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안성희 씨 있지 않습니까? 자, 안성희 씨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터졌어요. 원청, 법인, 인감, 도용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기재, 안성희 씨는 검찰에 송치되고도 남는다. 사서명 위조는 벌금형도 없는 집유 아니면 실형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문서 위조와 이렇게 가짜 사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형벌에 취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금 딱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더기버스의 업무 최종 책임자는 안성희 씨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까지 나서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또 다른 이런 행적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안성희 씨가 취득하고 있는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래와 가수들의 리스트예요. 대표적으로 잭스키스, 클릭비, 핑클, 홍경희 씨, 소찬희 씨 이런 멤버들의 노래의 저작권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느냐. 자,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거의 수백 곡이 돼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은 노래에 대한 작곡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요 작곡한 내용은 제이워크, 심은진, 럼블피쉬 위주였다. 나머지는 편곡 작업 등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스키스가 해체되고 나서 이 은지원 씨, 장수원 씨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정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MC 더 맥스의 작업을 끝으로 사실상 메인으로 한 작업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더기버스 직원의 저작권 지분 나눔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타크로와 어트랙트 피프티의 다른 곡들을 보면 작사, 작곡에 여러 명이 투입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하성운의 곡에도 피프티의 곡과 똑같이 주로 해외 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2, 3년간 작업해온 공통된 메인 정책이 있지 않겠나. 저작권 취급에 대한 전홍준 대표님의 방향성이 명확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피드의 노래는 성명권을 무시한 채 지분 관계가 90%가 넘는 더기버스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이제는 원청의 의도와 반하게 저작권 매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것을 살펴보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다 할 등록 내역이 없다. 그러니 이 안성희 씨가 지금 현재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어트랙트에서 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안성희 씨가 아주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수많은 노래의 저작권 지분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많은 노래의 저작권료가 안성희 씨에게 지금 연금처럼 꽂히고 있는 게 아니냐. 배우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안성희 씨가 이렇게 많은 저작권에 대한 돈들이 연금처럼 꽂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던 게 아니냐. 피프티의 95%가 넘는 지분의 확보 역시 이런 연금 목록 중에 대표적인 연금으로 하려던 행태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 사태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안성희 씨, 더기버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바비 OST 뮤직비디오가 무산된 것은 전홍준 대표의 지시였다. 전홍준 대표는 멤버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 설명을 해라 라며 안성희 씨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이 배기사를 통해서 이거 사실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거 만약 촬영했으면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이 피프티의 소송 분쟁이 엮이면서 정말 국제적인 문제로도 커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나를 통해서 코로나 양성 보고를 시킨 게 바로 안성희 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마치 멤버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코로나 키트를 제시한 건 안성희 씨 측인데 이 거짓말을 시킨 게 전홍준 대표님이었다라고 이미 2023년 7월 달에 기사를 냈던 걸 보면 지금 현재 안성희 씨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많은 범죄들을 뒤에서 굉장히 많이 지시했구나라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들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적 의심들이 계속하여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다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경우 키나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연루된 산푼이들은요. 그야말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저런 황당한 언론 플레이와 더불어서 이 피프티 템퍼링 사태의 중점적인 부분에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의견 달아주시길 바라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